자, 이번 시간에는 낙중대반 만점 특강 제5강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라고 타이틀을 해놓고 교재에 이 개념 부분이 2차 방정식만 탑재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한 달치 자료를 한꺼번에 모으다 보니까 그만 2차 함수 파트, 원래는 이렇게 개별 단원으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묶다 보니까 2차 함수의 개념 파트를 붙여넣기를 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2차 함수의 개념 파트가 없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카페에 2차 함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출력을 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출력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번만 이렇게 화면을 좀 보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나중에 그 부분을 갖다 좀 필기를 채워 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방정식과 고등학교 때 배운 이제 방정식, 새롭게 배울 방정식들을 다 한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이 대수 파트 방정식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고 정리된 개념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정도로 오늘 개념 강의를 진행하고 보다 문제를 좀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항등식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항등식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특정 변수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등식이라고 했고, 특정한 문자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물론 그 값이 뭐 10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많죠. 백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100개니까. 그리고 순서쌍의 개수가 무한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모든 수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것만 해가 되는 그러한 등식을 특별히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등식은 두 식을 갖다 등호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등식에 일정한 식이나 숫자를 더하더라도 그 등호는 항상 유지가 되고요. 빼도 마찬가지며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 값이 그 등식이 유지가 된다. 자,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 중학교 때 배워봤어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박스형으로 이제 배워보셨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식의 구조죠. 자, 미지수를 x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미지수는 k가 될 수도 있고, 뭐 t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x를 우리가 미지수라고 했을 때, 그 x의 차수 1차를 유지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a가 0이 아닐 때 1차 방정식이고요. 자, 그럼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은 일종의 항등식과 같은 구조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해 봐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a가 0이 아니면 당연히 1차 방정식이니까 그 x는 a분의 b라고 구하시면 되겠고요. a가 0인 경우에는 다시 b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해서 예전에 물론 대학 교재에는 불능이라는 표현을 써서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국어적으로 해가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무슨 근? X. 즉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없다. 자, 0 곱하기 X가 B인데 이 B가 0이에요. 그러면 이 X는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특히나 이것은 이제 항등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를 해로 갖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요. 상식적인 게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치의 성질, 절대치 기호, 절대값 기호의 성질,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어. 어떤 문자에.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실수이며 0보다 커나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기호 안에는 반드시 이 small a가 실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절대값 기호의 특징이죠? 절대값 a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a하고 같다. 됐죠? 절대값 a-b하고 절대값 b-a하고 같다. 그죠? 자, 요거 하나 밀렸네.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다. 됐습니까? 그리고 절대값 ab는 각각 절대값 ab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절대값 b분의 a도 자, 하나의 절대값을 갖고 b분의 a로 표현할 수 있다. 됐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는 이야기는 a가 0이고 b가 0이다. 왜냐? 이 절대값 기호 안에는 실수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 됐습니까? 그리고 절대값 a 플러스 b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것은 나중에 수하에서 다시 한번 증명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절대값 a-b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는 커나 같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가우스 기호, 가우스 2라고 하는 것은 2가 될 것이고 가우스 2.9라고 하는 것은 2다. 가우스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2고 가우스 마이너스 2.9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게 좀 특이하죠? 자, 가우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기호 안에 들어있는 자, 여기 어디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적어 놓지 않았나? 아, 그렇구나. 자,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을게요. 너무 쉬운 거라서 적어 놓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우스 x 읽을 때 가우스 x라고 읽어요. 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읽고 기호는 가우스 기호, 가우스 x 이렇게 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우스 x의 결과값은 정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가우스가 붙었어. 무조건 가우스가 붙으면 가우스에 무엇이 들어가던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던 너는 정수야.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상식들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 때 자, 요 내용은 좀 더 심화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 내용은 좀 더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붙여놓은 거지 지금 본 수업에서 이걸 다 해버리면 자 다른 중요한 수업들을 갖다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계적으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심화 수업할 때는 이 내용들 다 가르쳐 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쪽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은 또 상식적인 거죠. 루트 a의 제곱은 자, 절대치 a를 붙이고 a가 0보다 커나 같을 때에는 이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면서 그냥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붙어 있는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다. 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어떤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상식이란 말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착각을 한다거나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 뭐라고?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뭐라고?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 됐지? 자, 이 상태에서 또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에 있어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범위를 가지고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곱하기로 연결돼도 이런 범위를 따져야 하겠지만
플러스가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이 오른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가우스 x의 값은 무엇이다? 정수다. 그러면 이 가우스 기호를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범위로 나타난다. x는 n보다는 커 나갔고 n 플러스 1보단 작다. 자, 만약에 가우스 x의 값이 t다라고 했을 때 되니 이 t는 반드시 정수다. t는 정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의 구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기준은 미지수에 있습니다. 미지수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고 그 미지수 x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2차항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a가 0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지수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을 우리는 개수, 그리고 또 이 개수들의 값을 상수라는 것은 변수와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x의 값은 변할 수 있어도 이 small ab의 값은 abc의 값은 변할 수 없다. 자,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을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상수를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개수들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른쪽에다가 살짝 써볼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2차 방정식이라고 읽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누가 미지수인지를 갖다가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 이랬을 때 드디어 이것을 x를 미지수로 읽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x의 제곱이 있는데요? 아니,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a, b, c가 실수야 이렇게 썼을 때 드디어 우리는 이것을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실개수 2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써놓고 a가 0이 아니야 a, b, c가 유리수 이렇게 써놓으면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해놓고 a가 0이 아니야. 그리고 a, b, c 정수 이렇게 써놓으면 개수가 정수인 2차 방정식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아주 소소한 차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조건 때문에 문제가 달라지는 것을 놓쳐서 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허수를 배운 사람으로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a가 0이 아니다. 이때 a, b, c는 상수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중학교 때는 이 상수를 실수까지만 제한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복소수까지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x의 제곱 플러스 i 플러스 1, x 플러스 i 이꼴 0 이런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때 i, 즉 i가 루트 마이너스 1, 허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다? 인수분해를 가지고 풀 수 있어요. x 플러스 i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때 x의 값은 마이너스 i, x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문제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계수들을 구분하여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수 라고 나왔을 때 계수가 이것을 우리가 복소수까지 생각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고 a가 0이 아닐 때 스몰 abc가 상수일 때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는 인수분해를 쓰고 자,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쉽지 않을 때 근해 공식을 쓰는데 자, 여기 밑줄 어떻게? 개수가 실수일 때만 근해 공식을 쓴다. 자, 지금 오른쪽에 사례를 든 이 문제는 근해 공식을 쓸 수 없고 오로지 이렇게 인수분해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해 공식은 언제 쓴다고?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특히 근해 공식은요.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에는 짝수 공식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은 잘 외우는데 짝수 공식을 잘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들아, 게임을 할 때 말이야. 한 손으로 게임하는 것과 두 손으로 게임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훨씬 두 손으로 사용할 때 아니면 마우스로만 게임을 하고 할 때보다는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식도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공식을 모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훈련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월드스타 손흥민 있죠?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오른발 선수였대요. 근데 양발을 모두 같이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쪽 즉 왼발을 훈련하기 위해서 밥도 왼손으로 먹고 양말도 왼발부터 신고 첫걸음도 항상 왼발부터 나가는 습관을 몇 년 동안 훈련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축구 선수가 되었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공식 이렇게 하나만 놓고 하나만 익숙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두 개의 공식을 모두 사용하는 게 좋고 됐습니까? 특히나 근해 공식 안에 보면은 루트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라는 것이 나왔던 게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할 때 우리가 중학교 때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허수를 이용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이 여기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고 분명히 여기 a가 0이 아니며 a, b, c가 실수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수 있고 특히나 루트 안에 있는 숫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이 전체의 값이 실수가 되어서 이런 걸 실근이라고 부르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바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고 이 친구,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친구가 허수가 되죠. 그래서 허수를 포함한 허근이라고 읽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친구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디스크리미넌트, 즉 무엇인가를 판별한다라고 하는 판별식. 무엇을 판별한다? 2차 방정식의 해의 속성을 판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판별식은 2차 항의 개수가 실수일 때만 의미를 갖지만 예외적으로 개수가 허수이더라도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여기에다가 밑줄 쫙. 자, 역시 예전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자주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애초에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지만 개수가 허수이더라도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판별식, 다시 말해서 루트 안의 숫자가
0이 된다. 판별식 D 이꼴 0이다. 그것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x-i의 제곱이 0이야.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써요? x는 i 이렇게 써놓고 중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i x 플러스 i의 제곱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i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특히 1창의 개수가 짝수이니까 4분의 d 공식 써도 되겠죠? 자 4분의 d 공식을 써주니까 i의 제곱 됐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썼는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0. 아, 이 전체의 값이 0일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갖다가 중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만은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밑줄 쫙쫙 판별식 D,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누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바로 서로 다른 두 식을 한다. 누가? small x, 즉 미지수 x가. 알겠죠? 이렇게 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은 바로 중근을 간다. 누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즉 x의 값이 한 가지의 값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중근이란 말은 근이 두 개다. 알겠니? 서로 같은 두 실근. 같은 근이 두 개다.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입니다. 실근 두 개, 혹은 허근 두 개, 혹은 같은 근이 두 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실근을 가질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실근을 가질 때죠. 타이핑 에러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질 때. 되니 실근을 가질 때 바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됐죠? 자, 다시 한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2차 식이에요. 자, 얘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0이란 말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식이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개수들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이 개수도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허수일 때도 중근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될 때에는 바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개수들 간의 관계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고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져서 2차 방정식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요. 자,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제부터 2차 방정식 이렇게 하면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반응하셔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는데 이 알파 베타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두 근의 합과 곱은 알파 베타가 실수이건 허수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항상 성립해요. 항상 성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알파 베타가 실수가 확정이 되면 즉 알파 베타가 실수일 때는 이렇게 두근의 차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두근의 차. 물론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가 실수인 경우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도 있지만 역시 아까 이야기했죠. 공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몸에 익혀놓으면 그만큼 계산이 빠르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근의 차 공식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실수일 때. 자, 두근의 차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요 오른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밑줄 그어가면서 자,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인데 개수가 유리수. 자, 개수를 유리수로 제한했을 때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꼴 여기 루트 나왔죠? 자, 이런 걸 무리수 근이라고 읽어요. 되니 루트가 사라지면 안 돼. m이 어떤 실수의 제곱수 이런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른 한근이 q p 마이너스 qm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은
한 근이 무리수 이근이면 다른 한 근은 그 무리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근이다. 알겠죠? 무리수, 루트가 붙어 있는 부분에 이 개수의 부호가 반대인 무리수 근을 갖는다. 알겠습니까? 자, 루트 m은 무리수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자,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판별식을 쓱 날려봤더니 판별식 D는 1 플러스 4 양수죠? 얘는 실근을 가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개수들이 다 유리수인 걸 확인되었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근해 공식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그래서 5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쓰면 자동으로 다른 한 근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어서 루트 앞에 부호만 반대가 된다. 아니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외우지 않으면 이게 탁탁 나오지 않아.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역시 어려움을 느껴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엔 이제 개수가 실수일 때요. 자, 한 근이 p 플러스 qi, i가 붙었죠? i가 허수잖아요. 이런 걸 허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켤레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허수의 켤레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수의 켤레근을 갖는다. 언제?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만 그런 거예요. 개수가 허수일 때는 켤레근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요.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관계예요. 자, 2차 함수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제 간단한 그림들 배우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다, 위로 볼록한다, x절편이 있다, x절편이 2개 있다, 아니면 x절편이 하나 있다, x절편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좀 이따 복습을 할 텐데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차 함수의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 특히 실근의 역할을 한다. 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되었고요. 이 녀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외우셔야 돼요. 몰랐다? 그러면 안 돼. 지금 다 외우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 쓰면서 여러분들 이거 칠판에다 쓰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 언제 문제 풉니까?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설명을 하죠.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자, 실근이야. 실수근은 크기 대소 양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일단 판별식 D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여기서 두 근이라고 했잖아. 같은지 다른지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일단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고 두 근의 합 양수,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 됩니다. 외우세요.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여야 합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럼 판별식 D는 일단 실근이니까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고 두 근의 합은 음수. 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두 근의 곱은 양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부호이다. 두 근이 서로 한 근은 양수근, 한 근은 음수근. 반드시 0은 안 되고. 알겠니?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반드시 음수다. 선생님 판별식은요? 안 따져. 합은요? 안 따져.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미 양수근, 음수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되는데 특히나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러면 두 근의 합은 양수이다. 됐죠? 자,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역시 음수다.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거 뭐야? 두 근의 합은 0, 두 근의 곱은 음수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두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야, 여기 두 근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두 근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미 얘는 서로 달라. 왜?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 두 친구가 문제죠.
자, 두 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실근. 더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 바로 양수 음수 따지려면 실근이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말이 나오면 여기 판별식 D에서 등호가 빠진다. 그냥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한 칸을 더 써야 되니까 요걸 생략한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이 생략한 것 같아. 이 말 해주려고.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으면은 판별식 D에서 등호가 빠진다. 그냥 두근 이러면 꼭 판별식 D에 등호를 붙인다. 자,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근과 계수의 관계의 응용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 근이 알파로 주어질 때 한 근을 알파, 다른 근을 베타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자, 두 근이 주어질 때 그냥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자, 두 근의 비가 주어질 때는 비례상수를 이용하여 두 근을 표현한다. 자, 요 말이 좀 어렵네. 자, 이런 얘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가 되었다, 3배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야. 한 근을 알파 또 다른 한 근을 베타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자, 한 근이 또 다른 한 근의 K배가 된다. 그러면 알파 그리고 K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물론 이 K는 정수에 되겠죠. 몇 배 몇 배 아니 뭐 1.5배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 분수도 될 수 있겠죠. 루트 2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 K라고 하는 것을 비례상수라고 한다. 비례상수. 비례를 나타내는 것. 알겠습니까? 자, 한근 알파와 또 다른 한근은 그 알파의 K배. 이랬을 때 이 K라고 하는 것을 비례상수라고 한다. 자, 두 근의 차가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두 근의 차가 2이면 한 근을 알파, 다른 한 근을 알파 마이너스 2 혹은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풀 때 문자의 개수가 적을수록 답을 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것. 사실은 이게 연립방정식이죠. 크게 보면 문자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자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고 문제를 풀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건데요. 알파, 베타라고 두 근 이렇게 나왔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오면 바로 식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전개해서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알파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K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즉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이 참 타이핑 에러가 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역시 A분의 B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A분의 B 이렇게 써놓고 다시 여기에서 이들이 새로운 두 근이잖아요. 알파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K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 하였을 때 이 p라고 하는 것과 이 q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바로 알파 플러스 k 플러스 베타 플러스 k를 마이너스 p라고 한다. 이것도 역시 근계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파 플러스 k와 베타 플러스 k의 곱이 q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다 한 번씩 배운 내용이지만 이런 복습을 하면서 한번 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제일 좋지만 또 선생이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런 오타도 찾아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파트에서 이 함수편이 좀 빠져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지? 자, 자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요 부분 혹시 여기에서 앞서서 설명을 잘 못 들은 친구들은 지금 잠깐 멈춰놓고 자, 자료 다운로드 받고 그 자료에다가 출력을 해서 필기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 이제 화면에 다 보이잖아요. 글씨가. 그죠?
내가 다 아는 내용이네 하고 복습을 하시고 나중에 자료 받으셔서 거기다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미안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차 함수라는 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1차 함수라는 말 할 때 이 1차 역시 이 스몰 x, 이때 이 x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함수에서는 이 x를 변수라고 부르고 방정식에서는 미지수라고 부르겠죠? 자, 이랬을 때 y라고 하는 것을 종속 변수, 이 x라고 하는 것을 독립 변수,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그지? 자, 이 x를 정의한다. 정의어. x에다가 정의어에 정의된 값들을 넣어서 얻어지는 y의 값을 치역.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때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이 a를 기울기라고 부르고 b를 y절편이라고 부른다. 상식. 오케이?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삼각함수 배웠잖아요. 물론 수원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삼각함수가 익숙할 겁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이 녀석의 기울기는 탄젠트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 탄젠트 세타. 자, 수원 배운 친구들은 이 세타가 90도 넘어가는 값들에 대해서도 알지요. 탄젠트 135도, 135도 이렇게 쓰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자, 탄젠트 60도 이러면 이건 알잖아. 여러분들이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됐습니까? 그러면 탄젠트 120도 이렇게 써도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탄젠트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특히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양수이면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프가 올라간다. 자, 여기 사람이 하나 이렇게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자, 왼쪽에서 반드시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때 올라가면 이것을 증가함수라고 해요. 자,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내려가면은 이것을 감소함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려가면. 알겠습니까? 반드시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갈 때 내려가면은 이것을 감소함수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면은요. 이건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다. 자, 이것도 수투를 배운 친구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감소 구간, 증가 구간,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이 터닝 포인트를 극소, 극소. 이거 꼭지점인데요? 아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는 극소. 이거는 첨점인데요? 꺾이는 점? 그래도 극소. 이것도 극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야? 수투에서 표현되는 거야. 2차 함수의 꼭지점, 절대치 함수의 첨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자, 수투를 배운 친구들은 뭐야? 극소. 이렇게 읽어. 오케이? 자, 참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는 극대, 극대. 여기는 극소. 자, 배운 거니까.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증가 구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a가 0보다 작으면은 감소함수, a가 0일 때는 상수함수다. 물론 a가 0일 때는 이것을 1차 함수라고 읽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차 함수가 유지가 되려면 역시 여기 뭐라고 해야 돼? 1차 함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a가 0일 때 우리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상수함수는 1차 함수는 아닙니다.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차 함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함수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인데요.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이미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 따질 수 있으니까 또 치역을 따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쪽이에요. 자, 절대치가 있는 함수 그래프를 갖다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물론 수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왜 이 선생이 여기를 먼저 가르칠까? 수상에서 특히 1학기 중간고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절대치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출제하세요. 그것도 객관식으로. 그러면 절대치 함수 그래프는 수하에서 배우는데 수상에서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훨씬 더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하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좀 앞당겨서 배워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문제를 내지 않으면 되지. 그지? 근데 그런 문제를 내세요. 왜? 변별력이라는 이름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수학 공부를 한 친구들은 별것도 아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복습시켜야 돼. 우리가 이거 뭐야 낙중대반 낙생중앙대진 가가지고 미적분 끝난 애들이 한 200명씩 있는 그런 학교에서 뭐야 전교권 안에 들어가려면 뭐 범위가 중요한 겁니까? 문제 유형별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지? 뭐 특목고 외고나 뭐 경기외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경기외고는요 시험 보면은 평균값이 막 90점 이래요. 영어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90점이면 90점 맞고 6등급 받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거 뭐 범위에 맞지도 않는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면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이거 수상인데 수상하지만 좀 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뭐 요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처음 보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만 할게. 아이고 이거 혹시 또 수하 좀 많이 잊어먹은 친구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절대치 x-1 이렇게 나오면은요. 원래 범위 따져야 돼요. x가 1보다 커났다. 그러면 y는 x-1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x축, y축 준비해 놓고 여기가 1이잖아요. 1. 해놓고 1보다 커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인 자,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 됐죠? 이렇게 꺾인 그림을 그리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린다. 자, 이렇게 그냥 직선 하나 그려놓고 접어 올린다. 뭐 이런 말도 배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에요. 꺾인 부분이 두 곳에서 나타나는 거. 두 곳에서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서 y는 절대치 x 플러스 절대치 x 마이너스 2 이런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림을 그려라. 이러면 자, 우리 이렇게 축 하나 준비해 놓고 자, 축 하나 준비해 놓고 자, 이런 이야기예요. 원래는 범위를 갖다가 쭉 그려놓고 얘가 0, 얘가 절대치 안이 0 되는 x의 값을 찾는가. 자, 절대치 안이 0 되는 x의 값을 찾아 2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범위를 3개로 나눠야 돼. 0보다 작다, 0과 2 사이,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것이고 자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여기 등호 붙였어. 그러면 y는 자 얘는 양수 x 얘는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서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x가 2보다 크다. 여기 등호 붙었기 때문에 여기 등호 뺐다. y는 그러면 둘 다 양수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 범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범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점선 하나 준비하고 0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이렇게 옮겨가지고 2 이렇게 자 여기 0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요. 자 0과 2 사이에서는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려주시고 2보다 크다 기울기가 2다 기울기가 2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0보다 작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바닥이 평편한 직선으로 연결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런 걸 꺾이는 점,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첨점이 두 곳에서 생긴다. 뭐 이런 그림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 자, 잘 봐. 우리가 y는 x-3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체의 절대치
전체의 절대치, 이렇게 전체의 절대치가 붙어 있으면 절대치라는 것은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은 거잖아요. 그쵸? 절대값.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해가지고 절대치라고 배웠어. 치는 놈자자하고 같은 것이죠. 무엇인가 사물을 아니면은 좀 인간을 낮춰서 부를 때 양아치 뭐 이런 거 나쁜 말이죠. 그죠? 그렇게 부를 때 치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절대치라고 배웠는데 요새 이제 순화돼서 절대값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절대값, 절대값. 자, 그래서 요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으면 전체, 즉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으면 아랫부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접어 올린다, 접어 올린다. 이런 말 기억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x에만 절대치가 붙어요. x에만 절대치가 붙어요. 그러면 반드시 y축의 오른쪽 부분을 y축이 거울인 것처럼 대칭을 시켜 주셔야 돼요. 대칭. 거울 대칭. 이걸 뭐야? 거울 대칭. 거울 대칭.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얘는 함수가 아닌데요. 함수가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y에만 절대치가 붙어 있으면 y에만 절대치가 붙어 있으면 바로 x축의 위쪽 부분을 x축의 위쪽 부분을 갖다가 x축 아래쪽 부분으로 거울 대칭하는 거야. 알겠죠? 거울 대칭. 이거 두 개 다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자, 요건 뭐야? 절대치 y, 절대치 y에 절대치 x-3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거 좀 잘못 타이핑이 됐어요. 타이핑이 좀 잘못된 게 맞네. 자, 쏘리. 자, 여기 이렇게 절대치가 여기만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요 강의 안 들은 친구들은 좀 난감하겠다. 그죠? 어떡하지? 자, 요거 이렇게 지우고 됐어요. 이렇게 지우고 x에만 절대치가 붙어야지 왜 전체의 절대치가 이거 아무래도 타이핑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잘못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용서하세요. 자, 보시면은 무엇이야? 이 친구는 일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일사분면, 여기를 일사분면이라고 부르죠. 일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자, y축에 대칭하고 다시 이것을 x축에 또 한 번 대칭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일사분면에 그려지는 것을 y축에 대칭하고 x축에 대칭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빨리빨리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암기하는 거고요. 원래는 어떻게 한다? 지금 보여준 것처럼 범위를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럼 너무 느려. 알겠습니까? 너무 느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상식이에요. 상식. 가우스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x값의 범위가 1단위로 자, 여기가 1차일 때 알겠습니까? 개수가 붙어 있지 않는 순수한 가우스 x. 순수한 가우스 x 그래프. 그죠? 가우스 그래프는요. 반드시 1단위로 범위를 쪼개놓고 이렇게 계단.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플로우 그래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계단처럼 생겼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건 뭐야? x 가우스 x. 이것도 범위를 나눠서 일일이 다 함수식을 정의해 보면요. 이렇게 바느질처럼 생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건 나중에 주기가 1인. 주기라는 게 뭐야? 반복된다라는 얘기죠. 주기가 1인 주기함수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고 이것은 계단형 함수 주기가 1인 주기함수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메모리 관계 때문에 잠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개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이 좀 빠르죠? 근데 오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를 잘해. 다 한 번씩 배워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이거 하나 증명하려면 요게 한 세 타임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이미 다 배운 친구들인데요. 그죠? 그래서 좀 말을 빠르게 하고 있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만 밑줄을 쫙쫙 그으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차 함수도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는데, 자, 2차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2차 함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좀 천천히 할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2차 함수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냥 한두 번 그리고 난 많이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1000번은 그려봤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이차함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 x의 제곱, 이거 다 그릴 수 있죠. 그런데 너 x의 제곱은 그려봤는데 2x의 제곱이라든지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이라든지 y는 루트 3x의 제곱 이런 건 그려봤니? 심지어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과 x의 제곱을 동시에 그려봤니? y는 2x의 제곱과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동시에 그려봤니? 아니면 서로 이렇게 섞어서 동시에 그려봤니?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여기에다 이제 좀 더 복잡하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 이렇게 써놓고 너 이런 거 그려봤니?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당연히 하는데 빠르고 정확해야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실력 차이가 확 납니다. 선생님이 고3 학생들 중에 예전에 이제 지금은 과외를 안 하지만은 예전엔 과외를 많이 했었어요. 이쪽 대치동이나 아니면 강남에서 과외를 했었어. 좀 선생님이 젊었을 때, 한 30살 이랬을 때. 자, 이랬을 때는 이제 고3을 과외를 하는데 아무나 받지는 않았어요. 어떤 학생을 받았냐면은 그게 과외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내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나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야. 가능성 있는 사람만 잘 가르칠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봐. 이래요. 그리고 이런 걸 딱 준단 말이야. 이걸 그려내면 선생님이 그 친구는 3개월 안에 1등급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걸 못 그리잖아? 이 친구는 3개월 갖고 부족한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요. 아무리 비용을 많이 낸다라고 해도 그 친구는 안 받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걸려도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명확하고 자세히 잘 순식간에 그려낼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 삐뚤삐뚤하게 그려도 좋으니까 세 가지. 응? 세 가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죠? 그리고 꼭지점.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절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서 절편은 X절편, Y절편이야. 그지? 절편 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편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참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강의가 의미가 있는 거야. 중학교 때 이참수 그래프도 잘 그냥 듬성듬성 그리면서 이거 설명 들어봤자 크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갈게요. 자, 먼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죠? 자, a가 0이 아니고 a, b, c가 실수이 돼. 얘들아, 매우 중요한 건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함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철저하게 실수 범위에서 정의가 돼요. 언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가 0이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창을 살리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A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역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 X의 범위를 정의어, Y의 결과값을 치역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Y의 범위는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그래프 아까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먼저 꼭지점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칭축을 결정해야 되겠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즉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 그리고 X절편이 자, 이 경우에는 0,0이 X절편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죠. 이해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적당하게 평행 이동시킨 것. 자, 요걸 이제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이걸 기본형이 된다. 기본. 자, 얘를 평행 이동한다라고 했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러면 꼭지점이 n,n으로 바뀌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표준을 만든다. 표준형.
자, 이것을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2차항, 1차항 상수로 내림차순으로 쓴 걸 일반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반형. 자, 일반형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은 일반형을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고쳐서 반드시 무엇을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대칭축은 바로 여기 1차항의 개수를 2차항의 개수의 2배의 마이너스의 값으로 나눈 것.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됐죠? 자, 2차 함수, 다시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고요. 자, 이런 거 한번 잠깐 살펴볼게. 대칭축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꼭지점 외워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잖아. 근데 이런 거야.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근데 이 말이 뭔지 몰라. 폭이 좁아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그래프가. 알겠습니까? Y축에 가까워진다. 한번 여기 이렇게. 자,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자. Y는 X의 제곱. 됐죠? 내가 아까 2X의 제곱 그래프 그려봤니? 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2X의 제곱. Y는 2X의 제곱. 자, 2분의 1 X의 제곱 그래프 그려봤니? 이렇게. 그죠? 야, 미분까지 끝내는 친구들한테 미안해. 그렇지만 너희들도 이것 때문에 틀릴 수 있어. 사람은 겸손해야 돼. 알겠죠?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음수가 붙으면 위로 볼록하게.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라고 읽고요. 바로 x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1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갖는다. x가 마이너스 2a분의 1일 때 최소값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갖는다. 이거 역시 필기가 에러가 났네요. 그쵸? 서울이 여기 왜 b인데 우리 타이핑할 때 b자를 빼먹었습니다. 자, 요 죄송합니다. 요 b 타이핑할 때 고쳐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수업할 때는 이런 거 바로바로 고쳐드릴 수 있는데, 그지? 자, 여기가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쵸?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그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글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조교 선생님이 글씨를 개판으로 써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타이핑을 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프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기존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요. 기존의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생각하면 되죠. 이건 도형의 방정식을 역시 선행한 친구들은 별 이야기도 아닌데. 그지? 자,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기존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기존의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기존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여서 정리하시면 된다. 자,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아이, 그래도 노파심이 생겨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자, x축에 대해서 대칭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뭐야? y의 부호만 바뀌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것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하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모든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라.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무엇이야?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뀌는 거야. 알겠습니까?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뀐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특별히 뭐라고 한다? 원점 대칭.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Y축 대칭. 이것을 뭐라고 한다? X축 대칭.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절대치가 붙어 있는 그래프 훈련도 좀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전체의 절대치는 접어 올린다. 기억하시고 X에만 절대치는 Y축 거울 대칭. 됐습니까? Y에만 절대치인 경우에는 X축 거울 대칭. 자, XY에만 무엇이야?
절대치가 붙어 있으면 일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을 가르쳐 줬을 때는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쓰는데 요거 항상 최고차이 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고 확정지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a를 붙여 쓰셔야 합니다. 자, x축과 두 교점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난다. 이랬을 때도 최고차이의 계수 a는 0은 아니죠. 됐습니까? 세 점이 주어진다.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왜? 미정계수가 3개니까 이걸 넣어서 연립식을 세우면은 3개의 식이 나오겠고 A, B, C가 한 가지로 결정되겠죠. 다시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다. 자, 미리 좀 배워볼게요. 세 점을 지나는 원도 딱 하나밖에 없다. 자, 기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3차원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 알겠니? 자, 그래서 자, x는 m에서 x축과 접할 때 x는 m에서 x축과 접할 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y는 ax-m의 제곱 이렇게 식을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 좀 간단하게 복습했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고등학교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하고의 관계인데요. 자, 우리가 2차 함수도 2차 방정식처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 a, b, c가 실수예요. 아까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실수일 때는 근해 공식과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이랬을 때 이 2차 함수의 개수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걸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하면서 x절편 두 개가 꼭 생겨요. 알겠습니까? x절편 두 개가 꼭 생긴다. 이것을 갖다가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자, x축에 생기는 절편은 y좌표 값이 0이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가 알파, 0, 얘가 베타, 0으로 표현하니까 y좌표가 0이잖아. 그래서 y 대신에 무조건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이 녀석의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하고 그것이 알파와 베타인데 그것이 x축상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과 바로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는데 됐습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요. 자, 그리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은 x축에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 자, 교점이 하나다. 반드시 하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x축하고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1차 함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관계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분석하는 요령.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프를 배운다, 함수를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학을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학. 자, 해석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분 계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기하적인 도형을 좌표평면상에서의 그림으로 이해한다. 자, 우리가 평면 도형을 좀 아날로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좌표평면상에서의 도형을 우리는 디지털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자,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림을 이렇게 이거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렸어요. 직각삼각형.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자, 여기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점 찍어봐. 0,0. 0,0에다 점 찍어봐. 0,0. 자, 그리고 3,0에다 점 찍어봐.
3,0, 3,0. 야, 그리고 0,4에다가 점 찍어봐. 0,4. 됐습니까? 자, 0,0.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고 0,0과 3,0과 0,4를 연결한 도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니까 직각삼각형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만 있으면 이 그림은 실제 없고, 그림 없고, 그림 지워? 그림 지워. 자, 그림을 이렇게 지워봤어요. 이렇게 지워봤어. 자, 이 그림 없어도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만 봐도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아날로그적이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해석하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림과 이 데이터를 갖다가 모두 같이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어디에? 좌표 평면상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몇 가지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아폴로니우스의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자, 고대 그리스에 아폴로니우스라는 수학자가 있고 바로 이 2차 곡선에 대해서 원뿔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기하에서 배웁니다. 기하에서 원뿔 곡선이라고도 배우고 2차 곡선 다른 말로 포물선. 포물선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포물선? 포 한자로 던진다. 물체를 선 던져진 물체가 그리는 모양. 자,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던지면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때 바로 물체가 가고자 하는 힘의 방향과 중력이 합쳐져서 합력에 의해서 이 물체의 궤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궤도가 바로 포물선의 일부분이 된다. 그래서 포물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한자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곡선,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좌표평면상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해? 2차 함수의 x절편, 2차 함수의 x절편, 2차 함수의 y절편.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개수들과 이 그래프를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일단 위로 볼록하니까 A가 음수지. 됐니? 위로 볼록하니까. 그 다음에 대칭축이 바로 Y축의 오른쪽에 있지.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어.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A가 음수인 상태에서 이 전체가 양수, 대칭축이 양수니까 B도 양수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계수 관계에서 꼭지점을 좌표화시킬 수 있고 이해해요? 응?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됐지? 자, 이번에는 C라고 하는 것은 Y절편이잖아요. 그쵸? C, 0,C, 음수다.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걸 해석하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해석하. 알겠어요? 자, 이거 기울기 M이죠? 감소함수니까는 이것은 M은 음수다. 자, N은 Y절편이죠? Y절편이 양수이니까. N은 양수이다. 이런 걸 다 찾아야 돼. 그림만 보고도 찾아야 된다고. 이 정보를 가지고 대충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 그림을 보고 이 문자들의 부호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x-m은 양수이다. 이건 갑자기 왜 나왔지? x-m은 양수이다? 이거 뭐야? n-p는 양수이다. 이거 말이 꼬여. 그지? 자, n-p는 양수이다. 자, p가 어디 있습니까? P를 찾아봐야 되는데 P가 어디에 있니? P. X-P는 양수이다. P가 없는데 뭐 시기 하나 잘못 문자가 또 하나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고쳐주면은 좋을까? 그치? n-p 이렇게 돼 있는데 P가 갑자기 나왔어. 이거는 잠깐 대기. 자, 요거부터 채워보도록 할게요. am의 제곱 플러스 bm 플러스 c는 음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m이 양수였잖아요. 그쵸? m이 양수였어.
m이 양수였는데 이 m을 갖다가 m이 음수였는데 자, 여기 오타가 나오니까 갑자기 말이 꼬여버려. 자, 여기 m이 음수니까는 여기쯤 어딘가 있겠죠. 여기. 그죠? 여기 m이 이렇게 있는 거야. m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이 바로 am의 제곱 플러스 bm 플러스 c 해놓고 이것이 음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양수다. 서로 다른 두 x절편이 존재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b-m의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c-n은 양수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무엇이야? mx 플러스 n 한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ax의 제곱에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인데 자,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요건 이제 지울게. 자, 지워져라. 됐죠? 그러면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을 새롭게 보면서 이 친구의 판별식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판별식 D라고 하는 것은 B-N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C-N, C-N 그죠? 아이고 잘리겠다. 자, 요거 살짝 넘길까? 이렇게 갈 수 있나? 자, 여기 화면 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잠깐 이동. 자, 이 친구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9번도 맞는 이야기다. 됐죠? 자,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요 알파는 이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죠. 즉, 이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두 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 근계수 관계로. 알겠습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n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6번은요. 타이핑 해라고요. 다른 문제가 살짝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미안합니다. 자, 요거 원래는 이제 앞서서도 자꾸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수업 전에 선생님이 이걸 한번 쭉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데 자료가 먼저 쭉 나가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오타가 좀 많이 있네요. 자, 이거 양해해 주세요. 우리 미워요. 코로나. 그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 교재를 갖다가 원래 원본 교재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는 잦은 이렇게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자,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관계.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갖다가 연립한다는 것은 등호로 놓고 한쪽으로 몰아서 0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면 얘도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요. 판별식 역시 b-c의 제곱 마이너스 4a c-n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만들어진 판별식 d가 세 가지로 표현된다. d가 양수이면 교점이 두 개, d가 0이면 교점 하나. 그죠? 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접한다. 그러면 얘가 접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미 수화에서 이제 또 배울 내용인데요. 자, f-x가 fx를 만족한다.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됐죠? 모든 실수.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전제한 상태에서 f-x가 fx를 만족한다. 이것을 우리는 x는 0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 뭐 예전에는 우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함수. 자, 그 다음에 fa 플러스 x가 fa-x와 같다. 자, 이것은 자, 여기 플러스 하나 보이고 마이너스 하나 보였죠? 이거는 x는 a 대칭 함수 이렇게 말합니다. f-x를 마이너스 fx로 쓴다. 이것은 원점 대칭
함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자, 요것도 이렇게 여기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 x는 a라는 직선 하나 그렸어요. 자, 여기에 대칭인 함수를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진 걸 갖다가 t만큼 떨어졌다. 자, 여기 이만큼 t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바로 얘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대칭이니까. 근데 이때의 좌표는 a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이때의 좌표는 a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근데 이때의 y좌표 값이 같다. f의 a 마이너스 t하고 f의 a 플러스 t가 같다. 이 t를 x로 바꿔주면 fa 마이너스 x f a 플러스 x, 즉 x에 관계없이 x는 a에 대하여 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아, 이것은 마치 x는 a에서 대칭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앞서서 했어요.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외우셔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는 거는요. 이 앞서서 배운 이 6가지 외에 더 특이한 사항.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였는데 이 알파 베타가 두 근이 k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가 아니라 k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k보다 크다. 그러면 k보다 크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근이라 하였으니 판별식 d가 0보다 커나 같고 자, 아까 배웠는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으면 여기 등호 빠진다. 알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근. 근데 여기서 두 근이란 말은 크기 대소 양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미 실근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실근, 두 실근이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이미 크기 대소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랬을 때 반드시 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등호가 빠져야 한다. 기억하시죠? 됐죠? 오케이? 여긴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붙은 거야. 자,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게 FK. 자, 우리는 해석학을 배운다라고 했죠. 이걸 함수값이라고 말합니다. 함수값을 확인해 봐야 돼. 자, 두 근 알파 베타가 K보다 크기 위해서는 최고장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이때 여기 함수값 FK는 반드시 양수가 되는 것입니다. 양수이고 대칭축도 K의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크다. 반드시 두 근이 K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스카이 가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 무엇이죠? 학교 내신이 좋아야 되고요. 설령 내신이 좋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특이사항, 비교과 영역에서 많은 활동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비교과 영역과 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 내신도 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 최소한 수능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렇지 않으면 이거 서울대학교 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솔직히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고 거의 다 만족해야 되겠죠? 학교 내신도 좋고 활동도 좋아야 되고 비교과 영역도 좋아야 되겠고 또 수능 성적도 좋아야지만 우리가 서울대 혹은 스카이에 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자,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때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커나 같고 FK는 역시 양수가 되겠죠. 이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칭축만 K보다 작다.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근이 K'과 K 사이에 있다. K'과 K 사이에 있다. 이러면 이제 따질 게 좀 많아. 판별식 D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고
FK도 FK 프라임도 다 양수해야 되겠고, 특히 대칭축은 두 K 프라임과 K 사이에 있어야 돼. 물론 K 프라임이 K보다 작을 때. 알겠죠? 오케이? 자, 두근 사이에 K가 있다. 얘는 쉬워요. 두근 사이에 K가 있다. 두근 사이에 K가 있다. FK가 0보다 작다. 물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런 거야.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근데 2차 방정식 풀 때 최고창의 개수를 음수로 놓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뭐 이런 방정식 푸는 애들이 있어요? 없죠. 다 양수로 고쳐서 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로 고쳐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한번 혹시 높아심에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이런 경우에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바로 두근 사이에 K가 있다? 그러면 FK가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2차 함수를 배우는 건 사실 얘를 배우는 거야. 자, 이거 다시 한번 여러 번 읽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 10가지가 돼. 10가지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4개 했지만 가르쳐 놓고 우리가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말이 빠른 것 같아. 머리가 좀 아프죠? 오늘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인데 다 중3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다, 좀 차이점만 이야기하면 또 복습이 안 돼서 따라오기가 힘들고 또 다 이야기하자니까 이렇게 좀 말이 빨라야 되고 양도 많고 아이고 힘들어. 그죠? 자, 이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거나 아래로 볼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값이 결정되고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대값이 결정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 아니면 주어진 범위 내에 꼭지점을 포함할 때. 알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특정 범위가 있어요. 특정 범위. 제한된 범위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제한된 범위.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따져라. 이게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것이고. 이걸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 제한된 범위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최소가 되고 이게 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범위를 안 가르쳐줘. 범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아야 돼. 스스로. 범위를 가르쳐주는 문제는 쉬운 거야. 범위를 가르쳐주지 않을 때 스스로 범위를 찾아서 2차 곡선, 즉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최대 최소가 왜 중요하지? 안타깝게도 우리 이 세상은 서울대에 점수가 최대인 애들이 가지 최저인 애들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원래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서울대도 응? 이렇게 고등학교 입학하듯이 뺑뺑이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꼭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좀 섭섭할까? 그쵸?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 대학 어, 만들어 놓고 여러 대학을 만들어 놓고 성적에 의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공부해서 정정당당하게 점수 올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꼭 서울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미친 듯이 개념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정리입니다. 뭐 내가 가르친 거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다 배웠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하시고 선생님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시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 강의 듣느냐고 고생하셨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